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26대 농협대학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1주년 되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1주년 막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취임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농협대 총장 최상목입니다. 동문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 날 농협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6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농협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루하루를 저희 학교의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그 행복한 배움터, 그다음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일들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결, 협력, 그다음 창신이라는 세 가지 그 키워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기계와 어떤 공감을 하는 그런 융합형, 그리고 공감 소통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협력은 협동조합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상호 협력형 그런 인재 양성이고요. 창신은 그 농업과 농촌, 그 농협의 어떤 변화를 선도하는 가치 창출형, 창조형 그런 인재 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이 세 가지 방향 하에서 작년 1년은 학교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낙후된 그 강의실, 그 다음에 기숙사, 전산실 등을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기계 실습장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시설,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수업 장비, 이런 최신 설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강당이 있는 건물을 학교로 찾아와서 지금 다산관으로 다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협대학교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까지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어떤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하에서 인프라 구축을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컨텐츠를 좀 채워넣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현재 2개 과하고, 그러니까 2년제 과하고 3년제 과, 이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걸 3년제 단일과로 좀 합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과 운영이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학생들 간의 동질감도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역과 문화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독서 같은 걸 통한 어떤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졸업생들 졸업학기에는 그 자기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나 농축협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미리 수행을 해서 또 그 발표대회를 가지게 해서요. 그래서 미리 이제 취업하기 전에 해당 지역과 농축협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게 해서 협대생은 좀 다르구나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농협대학 입학하는 동기가 네.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총장님 보시기에는 학생들의 고민이 가장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일단은 들어오는 게 이제 취업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처음에 들어오면은 아마 취업에 대한 생각들을 심각하게 진지하게는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막연하게 자기가 이제 원래부터 희망하고 생각이 강한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 외의 친구들은 조금은 와서 도시농협에 가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는데 현실은 이제 받쳐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그때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협에 가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 이 친구들이 그게 더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진학 지도도, 그러니까 진학 지도가 아니고 취업 지도도 하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 좀 더 길게 보면은 사실은 그 농협의 어떤 협동조합 대학으로서의 농협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저희가 맞춰봐서 사실은 그 지역 농협 이외의 곳에도 이 친구들이 좀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나 그 다음에 그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차차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농협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죠. 네,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과 농협을 가더라도 조금은 지역과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가는 방향. 그러니까 농협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사전적인 고민과 큰 목표, 방향성에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농협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 농협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농협에서 바라보는 농협대학 또는 농협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 농협이라고 한 카테고리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는 업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이 그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농협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저한테 말씀을 특히 조합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 그 농협대학교 졸업생이 지역조합에 갈 경우에 어떤 장점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대학교 출신들이 가는 거에서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점을 좀 키워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 밖에 예를 들어서 뭐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그 외 농협 이외의 조직에도 농협대생이 가는 것이 지역조합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좀 학생들의 어떤 희망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지원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지역조합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가는 친구들만 획일적으로 있을 경우에 오히려 큰 우리 농협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글쎄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양성을 조금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농협대학교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봤습니다. 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뭐 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계열사라든지 농협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종합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판매, 유통, 물류 그리고 생산 뭐 전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게 이제 농협의 업무 영역인데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대학에서도 그와 관련된 좀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좀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그 지역 농협 이외에 가는 학생들도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서도 오픈해 놓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학생들을 접근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한두 뭐 성공 케이스라든지 모범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또 그걸 보고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이 저렇게 하는 길도 있구나 라고 해서 따라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전 행정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당시 전부 사법부에 가는 게 일변도였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주는 게 그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학교에서 용기를 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 있는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농협대학 발전기금도 작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추진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글쎄요.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발전기금이 있고 또 발전기금에 대해서 동문에서도 상당히 그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발전기금을 좀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중앙회장님 이하 또 농협의 주요 계열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일단은 농협은행에서 10억 원, 그 다음에 그 NH투자증권에서 5억 원, 상호금융에서 5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를 일단은 거액이죠. 그 거액이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그 전체 발전기금이 한 60억 좀 넘었었는데 지금 80억을 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100억 만드셔야 되겠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저희 농협 계열사에서 큰 목돈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그 좀 소액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어떤 발전기금을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확충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 모은 발전기금을 비록 요즘 저금리라서 좀 수익은 적게 납니다만 어떻게 좀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같이 동문회랑도 의논을 하고요.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특히 도시 지역이나 그 지역 농협에서도 대학 발전기금을 좀 많이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근처의 농협, 지역 농협들은 조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 그렇게 뭐 그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농협 전체에 도움이 된다.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을 주시는 것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농협대학교 자체가 범농협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기부를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에 사실은 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그 농협대 발전기금을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선행하면서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혹시 좋은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 뭐 일단은 농협이라는 곳이 일단은 뭐 농협대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밀착형 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대학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대학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학교 안에서 산업협력단 안에서 하는 교육들 중에서 일부를 좀 특히 고양시의 시민들에게 어떤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나 저희가 그 농협대에 어떤 찾아가는 어떤 교육 강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양시 안에서의 어떤 농협대 홍보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개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협대가 어떤 방식이든 그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 고양시라는 곳이 인구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대학이 위치하는 걸로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산학협력 쪽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평생교육 쪽에 시작을 하되 학교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는 또 고양시에서 중요한 어떤 대학에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농협대학이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60주년과 관련해서 기념사업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보니까 2023년 12월이 네. 저기 60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리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인데
현재로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60주년에 따른 어떤 60주년 발전을 담은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당에 있는 다산관의 농협대학교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대학교 동문 중에서 좀 기릴 만한 분들, 내지는 관계자, 교직원들을 기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협대인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가지고 어떤 발전기금의 소액 정기 기부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동문회를 통해서 또 동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문회랑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재학생하고 동문, 그 다음에 교직원, 그다음 지역 주민이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또 우리 학교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총장님께서는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일하고 오셨는데 농업, 농촌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이제 재무부,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에서 31년 동안 이제 경제정책 수립 조정,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첫 번째 관련된 게 제가 89년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시초가 된 게 가트라고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국제수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국제수지 이유로 해서 수입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을 그때 이제 유보를 졸업하는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협상 관련된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FTA 협상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FTA 협상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지원이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그런 대책 마련하는 거에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재정경제부 시절에 금융정책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농협의 신용 업무 담당하는 제가 이제 감독 업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기재부의 국장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차관도 했기 때문에 농업 농촌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재정 지원에 대한 것들은 많이 관여를 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농업 농촌의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1970년대까지는 생산 중심이었고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유통이 아주 중시되지 않습니까? 네. 2000년, 1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농촌 복지,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글쎄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6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만 전체 우리 가계의 어떤 소비 지출에서 식음료, 식품에 소비하는 소비 지출 부분은 그렇게 줄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28%에서 29%로 안정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농업이 어떤 2차 산업, 특히 3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지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 고령화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어떤 재발견 측면과 도시민들이 또 우리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 농업, 우리 농산물에 거는 기대와 거기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의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협의 역할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농협대도 거기서 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교육 수요라든지 농협대의 어떤 책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여 농협대 동문들은 우리 최 총장님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크고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학이 총동문회와 이렇게 원활한 협력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총동문회와의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관계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대가 6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 졸업생이 6,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농협대학교 50년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저희 선배들의 어떤 창학 정신이나 열정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지금 농협대학교의 동문 여러분이나 그동안 학교를 거쳐간 교직원이 바로 그 농협대학교 역사 그 자체가 역사다라는 걸 너무 당연한 사실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이 농협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그 농협대의 60년사, 70년사, 100년사는 그 농협대에 있는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 그 동문, 여러분들이 쓰시는 주체고 오늘도 하루하루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쓰는 몇 페이지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농협대 학생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학교에 들어오면은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농협대에 들어오면 게 장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취업이라는 거는 목표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다니면서는 취업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일터에 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는 일단은 협대생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다른 학교 학생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농협과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의 변화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의 고객이 나의 상사가 됐든 그냥 조합원이 됐든 아니면 소비자가 됐든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주고 내 주위 동료들한테 어떻게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능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학생들한테 그 양면에서 학교에서 조금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수님들하고 저도 같이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농협대학 총장으로 나는 이런 총장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일을 하고 간 총장이다, 이런 어떤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본인을 좀 디자인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신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0년사가 됐든 70년사가 됐든 농협대의 어떤 그 발전을 적은 나중에 그런 기록이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있었을 때의 어떤 페이지가 조금 더 농협대학교의 발전과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문 여러분하고 교직원들하고 같이 좀 얼싸 안으면서 같이 그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기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 행간에 비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겸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동문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학생들하고 농협대 안에서 나무에 이름표 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농협대학교 안에 한 나무가 수종이 90개쯤 되고 나무가 14만 그루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기 모교 안에 있는 나무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이 어떻게 말하면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으로 좀 승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농협대학교의 교목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봉사, 장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을나무고, 그 다음에 고향나무입니다. 그래서 농협대학교가 어떻게 말하면 농협과 농촌을 좀 이렇게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학교에 찾아오셔서 편히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천년 농협의 느티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두 지혜하고 역량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협대학과 그리고 총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동문회에서도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농협대학 많이 발전 좀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